안녕하세요. 상가천사 문미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지 내 상가와 구분 상가 분양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상가들은 우리가 근린 생활시설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근린 생활시설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근린 생활시설은 1종과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나뉩니다. 이 근린 생활시설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택가와 인접해 있고 생활 편의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시설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린생활시설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는데 먼저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켓이나 일용품 등의 소매점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1종 근린생활시설이 속하고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이용원이나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이 이에 속하고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적골원, 조사원, 안마원 등이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탁구장이나 체육도장 그리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그리고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 음식점이나 기원 등이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고요. 그리고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입니다. 서점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고요. 테니스장이나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실내 낚시터나 골프 연습장 등등, 즉 이런 것들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이 조금씩 다른데요. 일정 면적 기준으로 미만인 것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고요. 일정 면적 이상인 것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고요. 구분 상가와 단지 내 상가의 건물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구분 상가들은 보통 1층부터 2층, 3층, 4층, 보통 10층 건물도 있고요. 이러한 건물들이 전부 다 상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종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 편의 시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업종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단지 내 상가는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본 배우 세대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1층과 2층 건물로 되어 있고 상가 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구분 상가와 단지 내 상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분 상가를 한번 살펴보면 업종은 생활에 꼭 필요한 모든 업종이 다 구분 상가에 입점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층수는 보통 1층에서 10층 정도이고 배우 세대를 살펴보면 인근의 주택가가 모두 배우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상권 분석을 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동선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어떤 업종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백화점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마트가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동선이 바뀌기 때문에 상권 분석이나 동선 파악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면적은 보통 10평에서 보통 한 작은 것은 10평부터 한 100평까지 있을 수 있고요. 대지 지분이 보통 낮죠. 왜냐하면 한 건물에 많은 상가 업종이 있기 때문에 대지 지분은 굉장히 작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률도 굉장히 낮은데요. 보통은 40%에서 55% 정도, 40%에서 55% 정도 되는데 이 내가 사용하는 면적이 그만큼 작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한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업종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병원도 갈 수가 있고 마트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태권도장이나 학원도 갈 수 있고 굉장히 편한 시설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많은 업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가에 입점하는 임차인이나 소유주들이 업종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분양 받는 방식은 선착순으로 대부분 이제 분양사에서, 즉 건설사에서 분양을 할 때 선착순으로 대부분 분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단지 내 상가는 상가 수가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 세대가,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 세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에 꼭 필요한 업종,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이 입점을 있고요. 층수는 보통 1층에서 2층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 세대는 단지 세대수, 즉 입주민이 배우 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아파트 세대수가 8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세대수가 배우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 분석이나 동선 파악이 쉽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상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또는 코너 자리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상가가 뚜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동선 파악이나 그리고 상권 분석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 단지 내 상가를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보통 상가 면적은 10평에서 12평 내지는 한 15평 정도, 이렇게 상가 크기가 굉장히 많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 크기가 크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대지 지분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전용률도 높습니다. 단지 내 상가는 보통 아파트와 같이 있기 때문에 전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지 지분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장점을 살펴보면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수에 비해서 상가수가 대부분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업종 간의 경쟁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죠. 미용실이 하나 들어와 있다 그러면 다른 미용실이 잘 안 들어가고,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어갈 경우에만 미용실도 2개 정도 들어가고, 세탁소도 마찬가지고요.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냥 태권도 학원, 보습 학원, 음악 학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학원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종 간의 경쟁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이 또 있는데요. 쇼핑몰이나 백화점 같은 그런 이렇게 주변의 상권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대형 업종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양 방식을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자 입찰하는 방식과 그리고 현장에 가서 입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입찰이다 그러면 최고가를 써내는 분들이 상가의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입찰 방식입니다. 도면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분 상가와 단지 내 상가 도면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분 상가는 하나의 대지 위에 100평의 대지 위에 여러 개의 상가가 입점했기 때문에 1층부터 10층까지 상가, 즉 1층부터 5층까지가 전부 상가고, 보통은 한 개 층의 상가가 10개에서 많게는 20개 또는 30개까지 되고요. 단지 내 상가의 도면을 살펴보면 단지 내 상가는 굉장히 단순하죠. 1층과 2층으로 구분이 되고요. 대부분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고, 상가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선도 파악하기가 쉽고, 상가 도면을 보더라도 정문이 어디에 있다, 그리고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고 계단이 있고 이렇게 동선 파악하기가 쉽고요. 도면을 일반인들이 봐도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분 상가와 단지 내 상가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구분 상가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업용지나 준주거 지역에 있을 수 있고요. 보통 택지개발지구 전체 지도를 살펴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상업용지가 되겠고요. 이 상업용지의 구분 상가들이 입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축이 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분양을 하고 상가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선 파악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지 내 상가를 보시면, 단지 내 상가는 아파트 단지 배치도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대수가 800세대, 1000세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단지 내 상가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출입구가 2개다 라고 했을 때 주출입구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출입구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을 보시면 상가의 또 다른 진화라고 표현을 제가 했는데요.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요즘은 이런 주상복합 상가가 굉장히 또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한 개의 단지 안에 상가들이 뭐 100개 또는 뭐 80개, 70개 이렇게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가에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를 요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주상복합 상가는 상업용지 바로 앞에 아파트가 지어지고요. 그 아파트에는 단지 내 상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한 단지 내 상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업용지에 상가가 지어지면서 다시 그 앞에 단지 내 상가가 지어지고, 상업용지와 같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져 상가의 기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되고요. 상가 개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해서,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나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근린생활시설,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업종이 많이 입점되어 있는데요. 슈퍼마켓이나 그리고 일반 음식점, 제과점이나 미용실, 그 목욕탕들이 있는데,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자 입찰하는 방법이나 현장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